코스피가 18.4% 하락했습니다. 다들 공포에 질려 있죠. 자, 이런 소음은 잠시 접어두고 데이터가 실제로 뭘 말하는지 보시죠.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가장 널리 퍼진 오해부터 짚어보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떠난다. 과연 그럴까요? 팩트를 보시죠. 네, 순매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오히려 37%에서 38%로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2021년에 그 진짜 자금 유출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 한국 비중 자체를 줄인 거고요. 지금은 48%나 급등한 후에 비중이 너무 커진 종목들을 일부 덜어내는 아주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일 뿐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폭락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 데이터를 보세요. 답은 명확합니다. 코스피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인 주체, 상관계수 0.92를 기록한 건 바로 금융투자였습니다. 대부분 ETF 관련 프로그램 매매죠. 반면에 외국인과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69,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 랠리는 ETF 자금 유입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날아오른 비행기였던 겁니다. 이번 하락은 그 엔진이 잠시 꺼진 것뿐이에요. 기체 결함, 즉 시장 전체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해, 중동 문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시장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공포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단기적인 육아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분쟁이 3개월 이상 길어지는 확률 낮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기업 실적 자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멘트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오해를 걷어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공포가 만들어낸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어떤 기회를 의미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지금 8배입니다. 8배. 이 숫자는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정말 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나 볼 수 있었던 레벨입니다. 시장의 심장인 반도체 섹터는 상황이 더 극단적입니다. PER이 5.7배예요. 과거 상승 사이클 평균이 9.2배였던 걸 감안하면 이건 뭐 그냥 박앤세일 수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즉 EPS 컨센서스는 오히려 13.8%나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가격과 가치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 둘째, 견조한 이익 성장. 셋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지원. 이 세 가지가 상승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이번 하락에서 억울하게 맞은 우량주들, 즉 과대 낙폭 주도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 바구니는 금리가 안정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저평가 성장주, 인터넷과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변동성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기술적인 수급 문제였습니다. 시작의 공포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때라는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